이번 실습에선 본격적으로 시계열 분석에 관련된 실습이긴 한데, 앞서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의 전처리 단계에서 시간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는 추세, 계절성, 주기, 아니면 지형값, 그 외의 각종 시간 정보를 추출하여 새로운 변수 또는 피처로 만들 수가 있다. 그걸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방식으로 봤을 때 그러한 시계열 전처리 결과가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계열 피처 엔지니어링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두 개입니다. 시계열의 변수를 추출할 것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데이터 분석에 도움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를 반영한 데이터 분석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모든 흐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데이터 분석 사이클입니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은 비시계열 데이터 다루는 방식과 달리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데이터 전처리에서 단순하게 변수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값들, 샘플들의 시간 패턴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빈도, 설정, 그리고 추세, 계절성, 주기, 지형값, 시간 정보 이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고, 이런 걸 추출하는 것. 또한 이러한 수치적인 데이터 변화 때문에 혹시나 시간 정보 빠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처리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데이터 분할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분할하는 것 이외에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를 할 때 절대로 랜덤한 분할이 아니라 시간을 기점으로 과거 데이터는 트레인, 미래 데이터는 테스트로 분할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분할은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엄밀하게 제대로 하려면 실제로 타임 윈도우 방식으로 계속 반복문을 통해서 트레인 데이터 늘리고 테스트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별도로 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분할하는 방식을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 스텝 어헤드, 내일 걸 예측하는 것 데이터 분리, 그리고 두 시점, 투 스텝 어헤드, 이틀 뒤의 값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 분리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엄밀하게 봐서는 데이터의 분리가 훨씬 더 상세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랜덤 분할이 아닌 시간축을 유지해서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하는 이런 것만 반영해서 실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처리가 있는데, 머신러닝 계열, 비시계열을 다루는 머신러닝 계열과 달리 시계열 데이터를 반영할 경우에는 단순히 X만 전처리하는 게 아니라 종속 변수인 Y도 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범위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상 시계열로 변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알고리즘이 전통적인 통계 추론 알고리즘이라면 이러한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필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 시계열로 변화하면 필수는 아니지만 예측 성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델링에 가서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든 시계열 알고리즘이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간 자체의 패턴을 학습하면서 모델링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예측 시점에 따라서 별도로 모델링을 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시계열 알고리즘이다 라고 정의를 드렸고요.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알고리즘 후보를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모두 동의합니다. 이렇게 봤던 전처리, 데이터 분할, 내용, 그리고 모델링에서 시계열 알고리즘 무엇인가, 이런 관점만 이해를 하셨다면 나머지 모델링에서 학습하는 것, 그리고 평가에서 최적 알고리즘 선택, 그리고 배포하는 단계까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분석에서 사용할 모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PIP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단 모듈을 전체적으로 한번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실습에서 사용할 모듈은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워닝, 경보가 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그놀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관련된 오퍼레이셔널 시스템 관련해서 뭐 폴더를 선택한다거나 파일을 선택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사용할 OS를 임포트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또는 시각화하는 판다스, 넘파이, 매티플랄립, 시본, 그리고 전처리 관련된 모듈인 사이킨 런더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스태츠 모델들을 사용해서 회귀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사이파이에서 스태츠, 일부 통계량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하는 모듈, 최종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매트릭스 가지고 오고, 매트릭스 내에서 MSE, MAE, MAPR 이런 것들도 함께 모듈을 불러오도록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 데이터 분석을 사용할 모듈은 모두 호출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불러와야 할 텐데, 저는 본 실습에서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 보통 수요 예측 문제라고 해서 과거 대비 미래 수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케이스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전거를 대여하는 공유경제 데이터 있죠? 자전거를 쉐어하는 그 수요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데이트 타임, 시즌, 홀리데이, 워킹 데이, 웨더, 템퍼, 템프, 휴미디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정보는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변수 설명을 제가 한글로 정리해 놓은 게 아래와 같습니다. 날짜, 시간 정보가 데이트 타임으로 들어가 있고, 시즌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 2, 3, 4로 포메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여부, 그리고 워킹데이 여부, 주중인지, 워킹데이는 근무일을 얘기합니다. 근무일인지 아닌지. 웨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날씨가 있는데, 이거를 이 데이터에는 1, 2, 3, 4를 일단은 그룹핑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체감온도, 그리고 습도와 풍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의 변수 Casual, Registered, Count, 이 3개가 사실 바로 바이크 쉐어링의 디맨드인 수요가 될 겁니다. 대여 수량, 몇 명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카운트가 전체 총 대여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3가지가 결국 종속 변수인 y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캐주얼과 레지스터드는 비회원 대여 수량과 회원 대여 수량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하면 총 대여 수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만 써야 되고, 반드시 그것만을 종속 변수로 써야 되고, 나머지 데이터는 반드시 x로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 3개의 관련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나의 값을 알면 나머지 값을 아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3가지의 변수 중에 하나를 종속 변수로 선택을 해야 되고, 저는 카운트를 종속 변수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데이터 변수는 독립 변수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혹시 콜앱에서 실행하실 분들을 위해서 콜앱에서 실행할 때는 이 2가지의 제가 지금 드래그를 한 이 셀을 실행하시면 파일을 업로드라고 뜰 겁니다. 팝업 창이. 그래서 본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업로드가 되고, 바로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시면 업로드한 데이터가 반영돼서 DF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PC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지금 OS를 뭐 맥이니 아니면 뭐 리눅스니 아니면 윈도우니 다양한 환경에서 계신데, 일반적으로 윈도우 탐색기상 위치 있죠? 데이터 아래에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 아래에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 풀 CSV 라고 입력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운영체제 여러 개 쓴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에도 무관하게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OS 모듈을 쓰면 그런 데서 자유로워집니다. OS에 맞게 각
폴더가 하위로 내려갈 때마다 구분자가 달라집니다. OS 따라서. 그래서 그 OS의 경로에 맞게 그 경로를 표시하는 기호가 달라지는데 알아서 찾아서 그 기호를 통해서 join, 붙여라. 현재 경로, 하위 경로, 하위 경로, 하위 데이터. 그리고 이 사이에는 구분자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OS 패시에 맞게 알아서 지정할 것이라고 명령해 주는 겁니다. 그럼 로케이션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운영체제를 사용하던 것과 무관하게 바로 로케이션이 정확하게 데이터 위치를 찾아갈 것이고 이 로케이션을 사용해서 pandas read CSV를 통해 DF를 저장 및 출력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 17,379개의 로우 12개 컬럼이 있고 앞서 보았던 데이트 타임, 시즌, 할리데이, 워킹 데이부터 Y의 후보인 캐주얼 레스토어드 카운트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 바이크 쉐어링 디면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